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12차 5개년, 13차 5개년, 14차 5개년. 그래서 12차 5개년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이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의 우리 지금 그 미중 간의 이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시티를 이제 차이나 스탠다드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시진핑 주석이 우전에서 개최된 그런 인터넷 대회에서 스마트시티를 중국의 스마트시티를 세계의 표준으로 갖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전 인민대회 2015년 때 있었던 그 대회에서 시 주석이 실제 중국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스마트시티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이제 4차 산업, 빅데이터, IoT, AI, 블록체인 같은 이런 기술들이 중국의 어떤 계획 경제,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리더십하에 이런 것들이 스마트시티 접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소프트웨어 파워가 상당히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미중 간의 그런 무역 분쟁 격화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기는데 아무튼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상당히 이제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선두급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고 그 내용들을 제가 3장에 좀 담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파트 4는 한중 스마트시티의 미래와 선택인데 사실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게 결국 그래 과거, 현재, 나에게는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책에도 있지만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기에 본인의 의견에 앞으로 미래가 이럴 것 같고 뭐 이런 기획 전략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중 간의 이런 어떤 우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이번 달이 이제 우리가 한중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많은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되게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국에 있는 MZ 세대 또 한국의 MZ 세대 이제 한중 간의 그런 감정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북한이라든가 이제 일본보다도 더 사실은 앵태한 부분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참고했던 자료들이 미국과 중국의 그런 책을 좀 봤는데 예전에 그 헨리 키신저가 쓴 중국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분량이 한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그걸 내가 쭉 보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키신저가 1971년도에 주얼라이를 만나서 닉슨이 마오쩌둥을 1970년도에 베이징에서 만나고 그로부터해서 되게 우호적인 관계로 갑니다. 사실은. 그 당시 시점은 이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서 그때 중국과 미국이 택한 거는 우리가 EEJ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연합을 해서 소련을 견제하고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미중 관계는 되게 급속도로 이제 되는데 이렇게 오다가 결국에는 후진타오 이후의 시점부터 해서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 G2로 부상하고 심지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파워까지 있으면서 상당히 냉각되고 일각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는데 키신저라는 분이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보니까 100세더라고요. 33년생인데 그분은 이제 최근에 바이든하고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대로 가면 결국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것들 가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미중 관계도 그렇고 한중 관계도 이게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았는데 지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파트너십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제 쌍방을 봐야 되고
같이 어떤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 구도거든요. 오로와 나싱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고 지금 그게 한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이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 또 중국의 거대한 스마트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하고 조금 더 우리가 실용적이고 뭐 실수하고시한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하면 어차피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또 뭐 이 생물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경제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책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들었는데 혹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이 책 내부를 읽으면서 뭐 이거는 좀 질문하고 싶다, 혹은 이걸 듣다 보니까 좀 뭔가 저자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좀 Q&A 시간을 뭐 잠깐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당연히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저자분들의 지인들이시니까 네. 저도 항상 연주회나 저 이제 더블 베이스 전공을 했는데 연주회나 아니면 제 책 강연회를 해도 사실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2세가 됐는지 몰랐어요. 아무튼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오늘 저녁에 과학의 소식다는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요. 그동안 사실 한국에서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이 하셨는데 양 나라의 차이점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실 중국하고 우리는 많은 닮은 꼴이에요. 중국이 지금 이제 2030년까지 도시화율을 지금 한 70%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과 한국은 아까 계획 경제를 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 보면 일선 도시, 일선 도시 해가지고 이제 좀이 동부 연안부터해서 서부로 가면서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로 사업들은 그린필드, 그러니까 신도시에 짓는 어떤 IT 융합을 하는 거 이거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많이 도시가 역사가 긴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쪽 미국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신도시보다는 리모델링이나 어떤 재건축하는 형태로 가겠고 브라운필드 쪽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강점은 정부가 이런 SOC 쪽에 그 시드머니 정책적인 어떤 공공자금을 이렇게 풀어서 산업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 뭐 우리 한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공공 부분의 IT 부분을 우리가 할 때는 공공 발주 분량들이 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중국 정부의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다만 지금 한국도 추세가 이제는 공공 그 예산 갖고 하는데 한계가 오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SPC라든가 그런 이제 그 민간 공공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PPP 형태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 중국 사업을 준비할 때는 이제 이런 발주형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런 어떤 SPC나 민간 합작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네. 인쇄를 축하드립니다. 밑에서 답글 하시고요. 질문 하나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사업은 정부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주도형 사업에는 민간인 참여하기가 어렵고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면 비즈니스계에는 많은데 사실 그 국내 기업들이 그 비즈니스 판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축소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 때 어떤 그 히트레이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노력 대비 그러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갖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필환 부장님이 사실은 저랑 같이 고생을 또 많이 했어요. 네, 많은 지역을 다니기도 했고 또 거기서 많이 부딪혔던 그런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지금 비슷한 고민을 늘 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한국은 제가 책에도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출 1조 이상 되는 대기업들이 이 IT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좀 제한을 하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IT 산업에 들어오는 장벽이 생겼죠. 그래서 많은 이제 인력들이 또 되고 이동을 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중국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차이나텔레콤,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뭐 그다음에 뭐 아까 선정하신 하이크비전 같은 실제 통신, 그다음에 인터넷 기업들, 그다음에 제조사들, 뭐 우리 뭐 DG 같은 그런 드론 세계적인 회사들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이 아니라 거의 유니콘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형 스마트시티의 주역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와 민간이 SPC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어떤 대기업군 유니콘 기업들이 사실은 실제 스테이크홀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가는 거고 부분이고 또 건설의 특성상 우리가 그 사업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투자 ROI 하는 게 뭐 5년, 10년이 가에 나오기 때문에 투자력을 충분히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일부 이쪽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어떤 민간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이제 제약을 갖고 있죠. 다만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스마트시티 법이 등장하면서 이제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조금 많은 부분 완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런 투자 행사를 들어올 수 있는 전제를 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파트너 중국에 사업을 할 때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중국에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공신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또 중국은 철저하게 이제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그런 그를 상대로 민간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기술력과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의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중국의 파트너를 만나는 거 뭐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더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질문. 저는 일단 이 책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이 책을 읽어봤지만 사례가 뭐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체적인 키워드가 융합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고 저도 읽으면서 배우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스마트 시티 사업 분에서 연계되고 확장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또 중국 관련해서 밖에 업계분들도 계신데 스마트 시티에서 연계되고 확장되는 사업 분야 가운데서 앞으로 주목하거나 또 성장 전략이 좋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 이제 한국도 그렇고 우리 코스피나 이제 다우나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잘 되는 쪽 보면 이제 뭐 에너지 쪽, 그다음에 뭐 이쪽 뭐 조선 쪽이나 아니면 뭐 원자력 쪽이라든가 뭐 일부 이제 그 테마주들이 사실 있어요. 사실은 중국에 아까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그 이런 인프라 단계에서의 그런 통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선 광대연망, 2G, 4G, 5G까지 오는 이런 이제 그 통신망에 대한 부분에서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간에서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중국에 보면 예를 들면은 이제 헬스케어, 이제 이런 의료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뭐 전지 쪽 이런 쪽 아니면 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쪽에 거기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뭐 주제별 생태계 부분들도 되게 규모 있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위 주제별 이런 것들이 도시의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어떻게 보면 매크로한 그런 의미에서의 스마트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헬스케어,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스마트팜. 그 우리 예전에 우르무치 스마트팜 하러 갔다 오시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팜 자체도 하나의 큰 산업이고 비즈니스거든요. 그럼 거기에 가서 보면 인프라단, 서비스단,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어디 분야가 더 우선적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또는 우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 또 차별화된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내가 이제 한국, 중국 간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세부 그런 이제 마켓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Q&A 시간은 이제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끝내기 전에 혹시 꼭 전달하고 싶은 이 책의 내용이나 뭐 마지막 한마디 있을까요? 아니면 오신 분들한테 뭐 전달하고 싶으신 부분들이나.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에 그 서문에 이제 이 책의 독자를 제가 이제 쭉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시각에서 책을 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제 뭐 학교 공공기관 공무원들을 보셔라, 또 스마트시티 사업하시는 분 보셔라 했는데 제가 사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반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책의 독자들이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구나, 우리가 같이 구성해야 될 얼라이언스고 그런 비즈니스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 우리의 하나의 멤버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냈지만 이제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같이 좀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각각 하시는 이제 우리 그 파트너들 이제 사업을 좀 뭔가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이제 오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협력해야 될 파트너라고 좀 그렇게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강연회는 이걸로 마무리고 원하시면은 뭐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까요? 이걸 저자분이 말하시면 좀 민망하시니까 제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여기 좀 다 같이 서서 약간 결혼식, 뭐 가족 사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다 같이 찍어볼게요. 잠깐만, 이 친구 내가 소개를 잠깐 안 했죠? 안 했는데 잠깐만.
소개를 잠깐 하면 우리 문석인데 이분이 삼성의 노조위원장이야. 옛날에 21세기 위원장인데 노조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상하이 지역 전문가로 상해에 있었을 때 같이 종국 사하고 같이 했던 분이에요. 네. 신입사원 때 제가 이분하고 워크샵 하다가 술 먹고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잊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친구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뭐 어떻게 쓰시죠? 앞에 의자를 놓고 1년을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은 뒤에서 그럼 몇 번 드셔도 괜찮아요. 의자를 놓을까요? 괜찮아. 네. 몇 분만 책을 좀 들을게요. 네, 책 들고 사진 찍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쪽에도 안 있어요. 안 있어요. 노조위원장 앉아. 예? 노조위원장 앉아.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를 주시면 제가 이걸로 찍을게요. 네, 같이 앞에서. 네. 네. 그 영상 할 때 화이팅 뭐 한번. 영상 한번 찍을까요? 네. 그러면 뭐 그냥 구호 없나요? 짜요. 네. 하나, 둘, 셋. 아, 찌어요. 네,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그다음에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하세요. 대박. 네. 네, 사진 몇 장 찍을게요. 다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눈 조금 부시더라도 참아주세요.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다바나 음료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뭐 이 갤러리랑 뭐 사진 전시존이랑 네. 저희 뒤에 네, 많은 것들 전시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둘러보시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